귀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귀지는 잘 제거를 해줘야 된다, 제거하면 안 된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근데 웨이도가 방어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귀지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나은 걸까요? 예, 귀지는 그 자체로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하는 것은 좋지는 않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대개 귀지가 건성 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절로 떨어져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네. 간혹 습성 귀지이거나 또 귀지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귀지에 의해 가지고 웨이도가 막히고 폐색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노령화되면서 웨이도 그 연골부,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뼈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굴곡이 심해지게 되면은 거기서 귀지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귀지로 인해서 이제 웨이도가 막히는 폐색되는 그런 현상이 증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웨이도가 폐색되기 전에 귀지를 적절히 또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귀지를 제거할 때 주의할 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깨끗이 귀를 청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가자니까 좀 이상하실 텐데요. 집에서 면봉이나 귀 후비개를 이용해서 제거할 경우에는 네. 그 웨이도 피부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쉽고요. 오히려 귀지를 더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고막이 손상되기도 하고 웨이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병원에서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서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 속이 습해지거나 수분이 침투할 때 웨이도에 염증이 좀 쉽게 잘 생긴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귀를 후빈 경우에 또 수영을 오래 하는 동안에는 그런 경우에 웨이도에 이제 만약에 상처가 생겨 있다. 그리고 또 세균 감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웨이도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또 세균 감염이 없더라도 일반 피부염처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팔 등의 다른 피부에는 피부 밑에 이제 적당한 피하 지방 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피하 지방이 그 주변의 염증 같은 걸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훨씬 좋은데 귀에는 이 피부 바로 밑에 연골이나 뼈가 바로 붙어 있어갖고 네. 감염을 막아주는 요소들이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웨이도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영이나 물놀이 후에는 좀 각별히 관리를 잘 해줘야겠어요. 예, 그렇죠. 본인도 모르는 상처가 웨이도에 있는 경우에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웨이도염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물놀이 이후에 물을 닦아낸다고 귓구멍을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거나 할 경우에는 웨이도염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 이후에 면봉으로 귀 속을 닦아내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도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고막이나 웨이도 피부 밑에 덜 떨어지는 그런 조직 파편을 밖으로 밀어내고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또 웨이도 연골부에 도착하면 피부에서 분리되는 그 자가 청소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귀지는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세균 번식을 그 세균이 번식하는 걸 억제하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웨이도 상피도 방수 기능이 있고 풍부한 혈관이나 임파기관이 있기 때문에 웨이도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데 여름철에 물놀이 등으로 또 손을 댄다든가 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웨이도염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 안으로 들어간 이물질이 더러운 경우에 이렇게 웨이도에 염증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귀 안으로 들어간 이물질이 더러운 경우에 웨이도 염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물이 들어간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의 체온으로 물이 증발돼 버려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서 또 2차적으로 귀를 후비게 된다면은 쉽게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귀 안으로 들어가고 또 손으로 막 후비게 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더러운 물이 원인이 된다면 사실 깨끗하지 않은 이어폰을 장시간,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는 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실제 요즘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어폰이 귀에 맞지 않는 것을 너무 이제 깊이 자꾸 넣으려고 하거나 세게 밀어넣다 보면은 그것이 고막을 다치기도 하고요. 웨이도에 또 상처를 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염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웨이도염의 원인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 이루가 뭔가요, 선생님? 이루는 그냥
한자로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네.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귀에서. 진물. 네. 귀가 건강할 때는 대체로 귀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그 귀에서 묽거나 때로 끈적끈적한 액체 성분의 그 진물이 난다면은 웨이도염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도염이 생기면 대표적인 증상으로 고름 같은 이루, 그러니까 웨이도에서 이렇게 액체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밖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밖에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귀의 통증이고요. 그리고 가려움증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가려움증. 증상이 심해져 갖고 웨이도 내부가 이제 붓는 경우에 귀가 먹먹해지거나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청력 감소 같은 감각도 좀 느끼게 될 수 있고요. 웨이도염의 전형적인 징후로는 이게 귀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잡아보게 되면은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귓바퀴를 당기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예, 예. 건가요? 그게 이제 급성 웨이도염의 전형적인 징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엔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씹거나 귀 주변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아가서 주변 연조직, 그 피부 조직 같은데 염증이 파급되거나 임파선, 임푸전염을 일으키기도 해가지고 그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에 간지럽다고 해서 막 긁으면 아무래도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네. 2차 감염 우려도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2차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웨이도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가만히 두면은 체온으로 웨이도 물이 이제 증발하거나 피부 기능으로 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귀를 긁게 되면은 이런 자정 능력이 손상되고요. 2차적인 감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당뇨같이 심한 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이 없으면은 악성 웨이도염 같은 게 발생이 돼가지고 이것은 이제 뇌까지 침범이 돼서 뇌농양 같은 심각한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는 기준도 좀 알아보겠는데요. 얼마나 증상이 이어지면 이걸 만성으로 볼까요? 뭐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인데 급성과 만성의 기준은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3개월을 지속하면 보통 3개월. 만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급성 웨이도염의 재발이 잦으면 이게 만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습진 등은 웨이도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의 변성이 각화, 그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탈락 등이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되고요. 계속 또 그러다 보면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곰팡이균 같은 것이 생기갖고 고막과 웨이도의 피부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귀에 웨이도에 생긴 염증이 귀가 아닌 다른 부위로 번질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예, 가능합니다. 귀의 염증이 안으로 이제 고막을 손상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중이로 퍼져서 중이염이 번질 수 있고요. 밖으로는 웨이도에서 귀박, 귓바퀴, 얼굴, 옆면, 피부 염증까지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또 심하면 얼굴 전체하고 머리까지 염증이 진행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가 당연히 좀 더 어렵고 복잡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웨이도의 조그만 염증이 옆으로 퍼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나 자정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얼굴로 퍼지고 뇌로 퍼지면서 염증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다른 부위로 옮겨가기 전에 적절히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근데 혹시 청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염증이 이제 고막을 녹이면서 중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2차적으로 이제 중이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당연히 청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뇌로 들어가면서 귀 주변의 신경을 침범해 갖고 염증이 나타나면은 안면 신경 마비가 오면서 역시 청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사실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비인후과 가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그 상조 치료 연고를 사서 그냥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처방받지 않고 연고를 막 바르는 경우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위험한 경우인데요.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웨이도염일 경우에는 곰팡이를 억제해주는 연고 등을 발라야 되고요. 세균에 의한 웨이도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같은 그런 물약을 넣거나 약을 쓰셔야 되고 또 자극에 의한 만일 웨이도염이라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나 물약을 쓰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정확히 진단이 된 후에 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귀 속을 들여다보고 진단을 해서 정확히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연고를 바른다고 면봉을 이용해서 이제 거꾸로 귀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아주 내부를 바로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귀에 염증이 있으면 별로 감각이 둔해져서 자기가 건드리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막까지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자가 치료를 한다든가 혼자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연고를 바르는 것 등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웨이도염은 예방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봉을 사용하실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고요. 물놀이나 사우나 후에 귀 속에 물이 들어갔다면 귀를 자극하지 말고 귀에 물이 들어간 쪽으로 누워 있거나 필요하다면 그 드라이기를 귀에서 멀리 둔 상태에서 찬바람으로 귀를 말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웨이도염이 자주 오는 분들은 물에 들어가는 것에 항상 좀 신경을 쓰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어폰이나 귀마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보청기를 깨끗하게 잘 청소하고 관리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